오늘은 시장이 손쉽게 힌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이 월, 화, 수 휴장 관계로 목요일에 다시금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또 해외 증시는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체크해 봐야 할 변수들 이 시간에 좀 함께 정리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김영환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중화권 증시는 대체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정을 쉬어가지고 휴장이던데 뭐 일본이나 미국, 유럽은 그대로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또 내부 변수 다음 주 목요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해외 변수 부분들이 중요한데 유럽에서는 12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때 ECB 드라기 총재가 1월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3월 달 추가 부양책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유로존 경기회복 둔화 및 이제 우려에 대한 완화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최근 PBOC가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유럽 등 이제 중앙은행들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신흥시장 중심으로 유지가 될 전망이고요. 또 10일, 11일에는 그 옐런 연준 의장이 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원에 출석해서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한 자리인데요. 1월 FOMC에서 두 번째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뚜렷한 힌트가 없었던 만큼 이제 연설 이후의 질의응답 과정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전망입니다. 시장은 지금 3월 금리 인상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뭐 연방기금 내재금리 같은 경우도 3월 인상 확률을 한 12% 정도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1월 성명서 자체에서는 뚜렷한 관점을 보이지 않고 뭐 고용시장과 물가에 대해서 관찰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금리 인상이 안 한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장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분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 사업 재편활동 용이해짐에 따라서 지주사들 할인율이 축소될 전망이고 또한 원샷법 통과 이후에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다소 진행될 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아지게 됐기 때문에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 PBR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와 국내 변수를 한 번에 쭉 짚어주셨는데요. 한 가지씩 좀 더 추가적으로 짚어볼 부분들 좀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 발표될 중국의 외환 보유고, 뭐 일부 외신에서는 지금 사상 최대 감소폭이 전망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위안화 환율 그리고 헤지펀드와 중국 정부 간의 기싸움도 좀 어느 정도 좀 통계를 통해서 한쪽으로 무게가 쏠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뭐 그 헤지펀드들의 공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히 우려 요인이고요. 근데 지금 당장에 중국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까지 여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정책 대응이 지속되고 있는 이상 위안화 환율이 다시 또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세에 되찾아간다라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 또 일단 춘절 연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내수 경기에 대한 관심으로 좀 시장 관심이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딱 문을 여는 날 11일이죠. 그날 목요일이니까 2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수급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일단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뭐 매도세는 좀 그냥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옵션 만기일은 큰 무리 없이 지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외국인 같은 경우 13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그만큼 비차익 매도 같은 부분은 좀 진정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네. 보면은 네. 지금 이번 옵션 만기일에 추가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매물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설 지나서 우리 증시 방향성 위로 잡을까요? 아래로 잡을까요? 또 이에 따른 전략도 함께 해주시죠. 일단 2014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이제 지수가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하는 게 중앙은행들의 정책 기대감이 반등으로 이끈 역할을 했었거든요. 2014년에 PBOC의 기준금리 인하, 2015년 초에 ECB가 QE를 시행한 거, 그리고 3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을 지연하면서 1분기에 반등했던 부분,
그리고 작년 8월에도 PBOC가 기준금리랑 지준율을 인하하고 ECB가 추가 QE를 시사하고 미국도 금리 인상을 지연하는 등 정책 대응이 나왔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작년 4분기랑 1분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ECB도 1월 달에 3월 금리 추가 인하 혹은 양적 완화 확대에 대해서 그리고 PBOC도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증시는 저점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1970선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70까지도 안도랠리 예상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막바지 추위가 한창인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설명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전략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또 경제 지표들 나오고요. 여기에서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포인트 맞춰주셨네요. 뿐만 아니라 이 설 이후에는 그래도 우리 증시 안도랠리를 좀 이어갈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집중 골든타임 1부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